거래일이었던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중 오르내림을 거듭한 끝에 결국 소폭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진행이 된 애플과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장중 삼성전자가 크게 주가가 올라가면서 오후 들어서 코스피 상승 반전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는데요. 막판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순매도로 전환이 됐고 외국인 투자자도 나흘 정도 연속 순매도를 보이면서 지수는 오늘 0.07%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달 외국인들의 지속된 순매수로 8월 중순쯤이었죠. 코스피가 1960선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오늘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1905선에서 마쳤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요. 여러 종목에 대한 궁금증 풀어가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9월장을 대비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두 가지 참여 방법 소개를 해드립니다. 전화, 문자로 문의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는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13번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이고요.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적으시고 그 밖에 추가적인 궁금증 적으시면 실시간으로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월요일장에서 이 종목 사고 싶은데 매수 가능할까요? 이런 의견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봐드릴 거고요. 또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니까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센투자플러스 오늘도 역시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 전화로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네, 첫 번째로 IBK투자증권에서는 삼성 SDI입니다. 고용량 배터리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8월 30일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2가 이제 공개됐습니다. 삼성전자는 IFA 2012 전시회 개막에 앞서서 삼성 모바일 언팩 행사를 통해서 갤럭시 노트2를 공개했습니다. 갤럭시 노트2의 주요 사항은 5.5인치 HD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그리고 S펜 1.6기가 엑시노트 쿼드코어 프로세서, 그리고 2기가 램 메모리, 그리고 안드로이드 4.1 젤리빈으로 이제 향상이 됐습니다. 특히 무게 180g 및 두께 9.4mm가 갤럭시 노트 1과 유사하면서도 배터리 용량은 24% 향상된 3100A를 채택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향후 스마트폰의 트렌드를 잘 표현한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즉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제한된 외곽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고용량 배터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삼성 SDI가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봤는데, 삼성 SDI는 소형 2차 전지 세계 1위 업체입니다. 삼성 SDI는 소형 2차 전지 시장에서 세계 점유율 25%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스마트폰향 각형 2차 전지 및 그리고 애플, 아이폰, 그리고 아이패드향 폴리머 전지의 주요 공급원입니다. 삼성 SDI는 대면적 폴리머 전지의 안정성과 그리고 고용량 각형 전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반기 갤럭시 S3 판매 호조와 그리고 갤럭시 노트2, 아이폰 5,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 등 신제품 출시로 인한 최대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목표 주가는 19만 8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토로스투자증권의 현대위아입니다. 주간 연속 2교대 시행의 최대 수혜주다라고 하고 있는데, 현대차의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 잠정 합의는 병목 공정인 가공 라인에서의 추가적인 설비 투자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하반기 경기 둔화에 따른 기계부문 수주 둔화 우려를 캡티브 마켓으로부터의 발주 증가로 해소한다는 것에 의미 부여가 가능한데, 하반기 매출액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는 구간이라고 하면서 자동차 섹터의 탑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에 따른 3시간 근무시간 로스를 벌충하기 위해서는 생산선 향상, 즉 UPH 상승이 필수적입니다. 조립 라인에서의 UPH 상승은 필연적으로 가공 라인에서의 생산 속도 향상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현대차는 3천억 원의 설비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가공 라인에서의 병목 공정 해소를 위한 설비 투자와 그리고 공정 최적화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현대위아의 고유 영역인 FA 수주가 빠른 시일 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기아차 노조 역시 조만간 유사한 조건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상반기에 실망을 줬던 탑라인 성장성의 하반기 개선 기대감이 강화되고 있으며 연간 가이던스를 초과하는 매출 성장이 가능한 전망입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으로 입증된 적이 없는 증설 효과가 3분기 실적으로 확인되면 신규 매입한 서상 공장 부지에서의 사업 계획에 대한 기대감 역시 주가에 선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이익 전망치 상향과 그리고 밸류에이션 배수 상승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추세적 상승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목표 주가는 23만 5천 원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증권에서의 현대 하이스코입니다.
현 시점에서 업종 내 가장 편안한 기업이라 하고 있는데 2012년 3분기 IFRS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910억 원으로 철강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성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3분기는 가전, 건설, 자동차 등 주요 수요 산업의 계절적인 생산 감소로 판매량은 153만 톤으로 전분기 대비 6% 감소하면서 고정비 부담으로 영업이익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용 냉연 강판의 롤마진이 연말까지 유지될 전망이고 자동차 생산량이 회복되면 판매량이 162만 톤으로 증가하여서 4분기 영업이익은 1,082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 판매가 해외를 중심으로 호조를 지속하면서 현대하이스코의 그룹 내 자동차용 냉연 강판 점유율은 2012년 기준 54.9%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2012년 5월 150만 톤 증설이 완료되어 100% 현대차 그룹에 공급된다고 가정하여도 그룹 내 점유율은 69.6%에 불과하여서 증설 이후 제품 판매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50만 톤 증설이 완료되면 해외 법인에 대한 국내산 냉연 강판 공급 비중을 높이면서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성장 모멘텀은 유지될 것이다 하면서 목표 주가 5만 6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삼성 SDI, 현대위아, 현대하이스코까지 종목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센투자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부자TV의 정수창 전문가 나오셨고요. 센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종목 상담 센플러스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언급을 해드릴게요. 문자와 전화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는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1613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를 이용할 수 있는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지금 보내주셔야 오늘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오늘도 전화부터 받으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피치로테크요. 비츠로테크요. 예. 예, 얼마에 몇 %들고 계십니까? 한 2, 3일 전에, 예. 한 10%, 9,150원에 한 10%요. 2, 3일 전쯤에 9,150원에 10% 들어가셨다고요? 예, 그래서 예. 앞으로 전망이 이제 멋질까 해가지고. 예, 오는 10월에 나로 3차 발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비츠로테크뿐만이 아니라 뭐 세트랙 아이라든지 한양 디지텍 같은 이 우주 항공주들이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참 좋은데요. 시청자님 이 종목 좀 단기로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 저는 장기도 좋고 단기도 좋은데요. 예. 얼마 정도는 올라갈 것인가? 목표 주가가 알고 싶으시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비중이 많지 않은 만큼 대응하기도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정수창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예. 잘 들어보십시오. 예. 예, 비츠로테크 지금 이제 좀 높게 사신 것 같아요. 예. 사신 건 높게 사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갈 자리가 좀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예전에 이제 제가 한 몇 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2,500원대 이걸 한번 매수를 해가지고 크게 많이 갔던 기억이 납니다. 몇 년 전에요. 예. 그때 이제 90 몇 년도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차에 걸쳐서 나로가 실패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한 15,000원까지 갔었으니까 지금도 이제 갈 수 있는 여력은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높게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더 갈 수 있는 쪽에 일단은 승점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거래가 이제 별로 없는 데다가 비츠로테크 회사 자체는 그렇게 크게 뭐 영업 흑자 내고 이렇게 우량한 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 근데 이제 그 비츠로테크가 가지고 있는 그 메타 엔진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주 왕복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엔진을 계속 쓸 수 있는 우주 왕복선이 이게 왕복을 하면서 이렇게 비행선을 쓰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비츠로테크가 개발한 그 메타 엔진이 거기에 상당히 필수적인 그러한 기술력은 가지고 있죠. 이런 경우는 보니까요, 10월 이제 나로가 발사되니까
뉴스가 이제 이렇게 막 나올 때쯤 되면은 그때쯤 되면은 상당히 이게 또 호재로 발생이 돼가지고 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좀 많이 올라간 상태인데 저는 이런 관점을 볼 것 같아요. 보통 한 13,000원이나 요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예전에 갔던 그 전고점을 향해서 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투자자분은 어떻게 하시면 되겠냐면 나로가 발사되기 그러면 이제 뉴스가 막 나와요. 10월 달에요. 가지고 발사를 앞두고 있을 때 한 2, 3일 앞두고 그때 파는 게 거의 맥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고 그때쯤은 차익 실현하는 게 좋겠고요. 그때까지 가져가면은 지금 한 상당한 아직도 기간이 좀 남았거든요. 예, 그때까지 하면은 수익이 맥시멈 되지 않겠나. 이게 얼마라는 것보다도 그 시점이 되면은 그 가격대가 정확하게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목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십시오. 이번에 전화로 문의를 주신 종목인데요. 저희가 문자로 풀어드릴게요. 락앤락입니다. 락앤락을 26,600원에 70%를 매도하셨습니다. 오늘 종가가 26,700원입니다. 지금 주당 100원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신 거고요. 이 종목 들고 계신데요.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문의가 들어왔네요. 이 종목은 이상로 전문위원께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매수 관점 자체가 어느 정도의 저가 매수세가 조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기술적 분석 면에서 조금 해석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면요. 일단은 여기에 보면 큰 하락이 있었죠. 그래서 7월 중순처럼 보이는데 일단 큰 하락 자체가 일단은 이유 없는 하락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굳이 이유를 한번 뽑아보자면요. 중국 증시의 하락이 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국 증시 자체가 큰 폭의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락앤락의 수출에도 어느 정도의 조금 부진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예견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또 어느 정도의 또 실적적인 발표가 나왔죠. 실적을 한번 보시면 일단 2분기에도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200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그럼 지금 주가 자체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고 보시면요. 일단은 거래량이 가장 필요하겠죠. 거래량이 가장 필요한데요. 그만큼 밑에는 지금 하단에 어느 정도의 하방 경직성을 띠면서 거래량은 어느 정도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맥점을 같이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 지금 같은 부분에서는 26,000원 부분이 거의 26,000원에서 더 이상 하방 이탈은 제가 볼 때는 좀 사실상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실 것 같고요. 그래서 26,000원 가까이 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실적이 지금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중국에 대한 성장성 또한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26,000원에 붙을수록 매수를 좀 더 하셨다가 만약에 손절선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25,000원을 좀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유를 하시면서 여기에서는 강하게 튈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지금 뭐 신저가를 가는 종목이거나 아니면 신고가를 가는 종목이죠. 그 중에 지금 락앤락 같은 경우에 신저가를 달성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수급적인 부분이 많이 몰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꼭 체크를 하시면서 네,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락앤락 봤고요. 이번에 SK컴즈 보겠습니다. SK컴즈를 매수하고 싶다고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이 종목 사도 되는지 봐주십시오. SK컴즈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바닥권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예. 큰 안목이 봤을 때는 바닥권이고요. 예.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올랐어요.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올랐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해서 일주일 정도 올랐을 때 사면은 꼭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래서 사시는 관점은 저는 한 4, 5일 정도, 다음 주 한 말 정도 그래서 조금은 더 타이밍을 죽여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눌림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눌림을 좀 기대해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한 8,400원이나 요 정도 좀 8,400원이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긴 안목으로 볼 때는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투자가 가능한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누를 때 사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장기 이평선이 위에서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배열이라고 보기보다 일단 현재는 역배열이거든요. 그리고 그 흑자 규모보다는 적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하실 때 크게 성장성이 있고 크게 좋은 주식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자 기업이 그러기 때문에 크게 뭐 성장성을 봐가지고 6개월이나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단기적인 베이팅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눌림목에서 사시는 전략이 좋겠다. 그래서 다음 주 말이나 이런 전략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급하게 SK컴즈 들어가시지 마시고요. 가격대가 한 8,400원대 줬을 때 매수가 좋겠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예, 이번에 전화 연결해 볼게요. 두 번째 시청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메디포스트를 104,500원에 한 20% 매수했거든요. 11,4,500원이요. 104,500원. 104,500원에 20%요. 예. 예. 근데 어저께 오늘 많이 급락을 했는데 어떻게 될라나 그래서요.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군요. 네, 얼마 수요일까지만 앞으로- 해도 수익이 나고 있었는데 어제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어요? 예, 지난주에. 지난주에 사셨고요. 예. 어떻게 투자는 좀 길게 하시는 편이세요? 뭐 길어도 괜찮고요. 예. 상관은 없습니다. 여윳돈이니까. 아, 여윳돈이시고요. 예. 예, 기간에는 상관없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예, 이 종목은 이상로 전문위원께 지금 바로 여쭤볼게요. 예. 예. 1차, 2차 나눠서 목표가 좀 정해주시겠어요? 네,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 한번 시장의 분위기를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가 치아로에서 지금 신고가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지금 보면 시장 자체가 의료 정밀 업종이라든지 바이오 제약 업종이 상당히 수급 자체가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 시장 분위기를 먼저 아실 것 같습니다. 그 아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메디톡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죠. 얼굴 쪽에 성형 쪽에 이용되는 약품이고요. 그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연골 치료제 쪽입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중에서도 연골 치료제 쪽인데 그만큼 지금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계속적으로 매출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월별로 하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20건 넘는 수익률이 계속적으로 처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으로 좀 지켜보시자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주가가 계속적으로 바닥을 기냐고 한번 보시면 먼저 왼쪽에 큰 산을 두 개를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주식이라는 게 한번 큰 산 자체가 일어나면서 밑에 거래량을 상당히 많이 동반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거래량의 꼭지는 주가의 꼭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큰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거래량을 그만큼 많이 내포를 했기 때문에요. 옆으로 횡보하는 국면 자체가 조금 길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죠. 그만큼 에너지를 모아야 되니까요. 여기에서 터졌던 거래량 자체보다 지금 횡보를 하면서 들어오는 거래량 자체가 훨씬 더 적습니다. 훨씬 더 적다는 말은 뭐냐면 아직까지 순환매를 이루어내면서 매집하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끼가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해석을 한다면 지금이 좀 바닥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 좀 바닥이고요. 그래서 이평선 자체는 점점 올라오고 저점 자체는 점점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고, 대신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하단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의 꺾이고 내려가는 흐름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 지금은 이 선은 10만원 부근에는 지켜줄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손저선 같은 경우를 10만원으로 좀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손저선을 10만원으로 정하시고 대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상단을 좀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일단 14만원 정도까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14만원이 넘는다면 그때는 16만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늦게 지금 아직까지 횡보를 하면서 거래량을 매집하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조금 더 일찍 들어가셔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조금 여유롭게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메디포스트 오늘 문자로도 상담 주신 분이 계신데요. 지금 시청자보다도 조금 더 높은 가격대였거든요. 이분 역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대응하셔도 되는지 11,200원에 30% 들고 계시다고요? 예, 10만이겠죠? 11만 2천 원. 11만 2천 원인데요. 11만 2천 원에 들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도요. 일단은 변곡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항과 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항선이 있고 지지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1만 2천 원 단위는 상당히 애매한 구간이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큰 관점을 한번 본다면 하단은 지지선은 10만 원이고요. 대신에 상승할 때 저항선은 지금 12만 원 정도가 좀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의 변동폭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작은 박스권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좀 명심을 하시고 대신 하단선은 무조건 10만 원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만 2천 원에 매수를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가까이 오면 그때 추가 매수를 좀 더 하십시오. 추가 매수를 좀 더 하시고요. 지금 줄기세포 관련주에서 어느 정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 번은 큰 시세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장을 길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휴대전화 뒷번호 3311님께서 성지오텍이라는 종목을 문의를 하셨는데요. 성진지오텍이라고 하기에도 가격대가 좀 맞지 않거든요.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십시오. 3311님 지금 방송 보고 계시면 다시 문자 넣어주시고요. 이번에 종목 볼 거는 동부화재입니다. 동부화재 48,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20%십니다. 오늘 주가가 급등했는데 더 오를 수 있을지 단기 매도 시점이 알고 싶으시다고요. 126님께서 문의를 하셨거든요. 오늘 6% 급등 나왔네요. 예. 예. 근데 오늘 이제 급등은 이제 뭐 7월달 실적이 원체 좋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한 50% 이상 전년 대비 이제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실적 대비 이제 급등이죠. 실적이 반영되고. 예. 근데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동부화재는 사실 다른 화재 회사보다는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2분기에도 그렇고 1분기에도 그렇고. 근데 그때는 이렇게까지는 사실 깜짝 실적에 대비해서 주가가 튀지 않았는데 요번에는 반영이 상당히 크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근데 동부화재가 기본적으로는 잘 가지를 않아요. 예. 주가의 탄력성이 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투자자분이 48,500원에 사셨으면은 오늘 끝까지 오른 가격이 48,350원이니까 예전에 사신 것 같아요. 한 몇 달 전에 사셨던 걸로 판단이 들어요. 근데 48,500원에 몇 달 전에 사셨다면은 이게 4만 원까지 내려갔거든요. 한 20% 이상 손실이 났던 상황이죠. 그래서 바닥 치고 올라왔는데 바닥에서도 한 달 반 동안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사실 지루하게 놀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실적이 반영돼서 굉장히 좋게 올라오는데 동부화재의 매물대가 한 48,500원에서 한 5만 원 사이 그 정도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게 거래량이 작아서 이렇게 뜬금없이 이렇게 좀 가격이 가는데 제가 실적이 급등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해서 조금 더 올라갔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 5만 원 좀 넘지 어렵겠나 싶어요. 그래서 원체 좀 높게 사셨기 때문에 그 근처에 오시면은 조금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께서 매수하신 부분이 매물대가 많다는 의견이셨거든요. 목표가는 한 5만 원 정도로만 잡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부화재였고요.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유니테스트 볼 텐데요. 이 종목 역시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유니테스트 매수가가 2,770원이시고 비중이 10%시네요. 3015님께서 이제야 매수가 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셨습니다. 네. 예. 일단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 괜찮은 주식입니다. 그만큼 지금 반도체 후공정 사업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다. 그렇게 좀 쉽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도체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외산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산이기 때문에 지금 SK 하이닉스에 대부분 좀 납품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대신 실적적인 부분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요. 2분기 실적만 한번 보시면 지금 2분기 실적만 보시면 작년보다는 조금 적게 나왔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영업이익도 똑같고요. 대신에 1월부터 6월까지 반기 보고서를 한번 보시면 반기는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다. 그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분기 실적이 좀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1분기에 작업을 해서 좀 주가를 올렸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2분기에 다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아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좀 더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매수가 같은 경우에가 지금 보면 2,770원이잖아요. 그러면 유니테스트를 2,770원에 가지고 계시는 거면 아주 저가에 들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하시고요. 3,200원의 1차 매도가를 조금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3,200원의 절반을 매도를 하시고요. 만약에 3,200원을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강하게 지지를 하고 다시금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명심하시고 그때는 재매수를 좀 더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세 번째 시청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TK 케미칼인데요. TK 케미칼. 예. TK 케미칼. 예. 이게 좀 들고 있은 지가 오래됩니다. 얼마에 사셨어요? 처음에 3,500원에 샀다가 조금씩 예. 이렇게 다시 재매수해서 지금 3,015원 돼 있거든요. 3,015원이 지금 평균 매수 단가시고 비중은요? 네. 비중은 20%예요. 20%요? 네. 꽤 오래 들고 계셨어요, 시청자님. 네. 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떤 점을 좀 풀어드릴까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무작정 들고 있기만 하는데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이 안 서네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 하고 한번 상담 드려보려고요. 만약에 전문가가 이 종목은 좀 쉽게 올라가기 어렵겠습니다. 지금 파십시오 한다면 파실 수 있으시겠어요? 안 그러면은 그러면은 너무 오래 기다릴 것 같으면은 손절도 하고 싶어요. 지금. 그리고 좀 탄력 좋은 종목 잡는 게 맞겠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시간적인 여유는 있으시고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TK 케미칼 지금 바로 정수창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낙폭이 심하잖아요. 예. 예, 너무 많이 낙폭이 심한 거는 이게 또 사실은 조언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예, 조언드리기 어려운 게 왜냐하면 회사의 가치에 비해서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많이 빠져서 참 얘기하기는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반등이 나와도 세게 나오긴 또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빠진 자리에서는 일단은 매도를 드리면은 원래 매도 시점은 지금은 놓치셔가지고 너무 많이 오래 놓치신 거거든요. 예. 너무 많이 놓치셨는데 이게 여기는 매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은 급반등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참 그게 이제 우려되는 바이긴 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TK 케미칼은 사업성이 좀 상당히 많이 안 좋아요. 예. 그리고 작년 대비 뭐 코스닥이나 이렇게 셀트리온 같은 거는 영업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그래서 그 보면은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미 기관들이 아니까 이 형태를 보면은 완전 역별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역별은 급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나오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면은 이걸 다시 혼합별로 만들고 다시 정별로 만드는 기술적 분석이라도 기술적 분석 자체도 사실은 그렇고요. 그리고 또 기본적 분석도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거의 반토막 났거든요. 예. 거의 93%가 더 감소됐어요. 예. 그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회사 자체가. 근데 이런 걸 지킨다고 그래서 크게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기회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과감하게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거 뭐 간다더라 옆으로 횡보한다든가 너무 오랜 기간에 쥐투시하면서 상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거는 그냥 다른 걸로 가서 교체하시는 게 지금이라도 과감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정수창 전문가께서 최선의 방안이 뭔지를 지금 말씀하신 건데요. 조금 더 고민을 하신 후에 최종 판단 잘 내리십시오. TK 케미칼 전화 연결 종목 봐드렸습니다. 자, 이제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하나 둘 봐야겠죠. 이번에 볼 종목은 세운 메디칼입니다. 3,795원에 20% 들고 계시고요. 0279님께서 문의를 하셨네요. 네, 일단 세운 메디칼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요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업종 자체가 의료정밀 업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만큼 지금 업황도 갖추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실적도 2분기 실적이 상당히 괜찮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대신 세운 메디칼이 뭘 하는 회사냐 한번 보시면 의료용 기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안에서 뭐 시술 기구라든지 아니면 소모품 같은 것을 다 뭐 취급하는 회사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서 병원에 가서 볼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세운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늦게 가는 시점이죠. 지금 다른 뭐 의료정밀 업종이 빨리 다 달려갔다면 지금 세운 메디칼은 이제 달려가려고 하는데 그만큼 뭐 이런 말이 있죠. 뭐 늦바람이 무섭다고 그런 말들을 예.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세운 메디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더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를 조금 길게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5,000원 선까지는 쉽게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지금은 살 시간을 안 주죠. 살 시간을 안 주면서 계속적으로 위에서 지금 갭이 좀 생겨서 단기적으로 보시더라도 여기에 좀 갭이 좀 생겼습니다. 갭이 생기면서요. 어느 정도 누군가가 계속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위에서 누르지만 누군가는 또 밑에서 또 잡아
속아주는 형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하시면서 좀 들고 가는 게 안 낫겠나. 대신에 뭐 혹시나 해서 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또 말씀을 드리면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보시면 3,500원짜리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500원짜리를 손절가로 좀 생각을 하시고 상단으로는 목표가를 5,000원까지 한 달 정도만 좀 보유를 한번 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달 만에 3,800원짜리 주식이 5,000원 간다면 정말 많은 수익을 얻게 되는 걸 텐데요. 지금 당장 팔지 않으셔도 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세운 메디칼 봤고요. 이번에는 대주산업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대주산업 매수하신 분 매수가부터 살펴볼게요. 1,085원에 15% 들고 계신데요. 이분 역시 수익권 내 계십니다. 7469님, 정창 전문가님. 예. 예. 대주산업은 이제 뭐 회사 내용이 뭐 영업 실적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보다도 땅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주산업은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는 게 이제 세종시에 그 관련된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좀 많이 반영돼서 영업 실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테마성 형성을 돼서 이렇게 가고 있는 형태죠. 근데 예전에는 그 세종시가 이전설만 나오면은 많이 갔던 대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세종시가 이제 많이 이전이 되었고, 지금 현재 뭐 민주당의 그 대표로 있는 분의 예를 들어서 그 지역구가 세종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후광을 좀 받고 있을 수 있다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대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진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다만 이게 탄력은 좀 약할 거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신공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그 신공항 관련주들이 보면은 새우 뭐 저 있죠. 동방성기라든지 이런 이제 종목들은 탄력 있게 가는데 요건 세종시는 이미 많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크게 하긴 좀 어렵고 어느 정도 상승 여진 좀 남아 있다. 저는 많이 가도 1,400원을 넘긴 좀 어렵지 않겠나. 근데 여기서는 좀 추가 상승 여진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익을 조금 더 보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대주산업 봤고요. 이번에 JW 중해신약 볼게요. 매수가가 7,800원 30%십니다. 단기, 중기 목표가 알고 싶다고요. 8501 하나님 문의 주셨어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 JW 중해신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상단에 조금 부딪히는 모습이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이유를 한번 같이 한번 보신다면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거래량을 가장 체크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일단은 매물대 자체가 여기 한번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 있고 또 하단에 또 몰려 있죠. 그만큼 지금은 계단 형식으로 올라갔기 때문에요. 당연히 그만큼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옆으로 좀 횡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평균 가격을 한번 보시더라도 세력 단가 같은 경우에 하단에 좀 잡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금 같은 경우에는 흘러내리는 좀 모습도 나왔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대신 이 시점에서 다시 좀 긍정적으로 바꿔서요. 그래서 매수가랑 지금 뭐 손절선이랑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하단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단에 6,800원까지는 좀 생각을 하시는 자리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6,800원이 이탈되게 되면 또다시 횡보를 조금 길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대신 상단으로 한번 치고 올라간다면 그때도 좀 더딘 흐름으로 좀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8,000원 정도는 좀 생각을 하시면서 플레이를 좀 하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8,000원을 뚫기가 생각보다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성지오텍 문의하신 분 다시 한번 종목 확인한 후에 보내달라고 했었는데요. 지금 다시 보내주셨네요. 성진지오텍 3311 하나님께서 문의를 주셨고요. 매수 가격이 13,500원, 비중이 50%신데 앞으로의 전망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또 이제 한 2, 3일 정도 주가가 많이 빠져서 걱정이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13,500원이면은 이분도 굉장히 높은 가격에 사셨네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13,500원이면은 한 10,000원까지 내려왔었죠. 한 30% 이상이 많이 빠졌었거든요.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제 받아치고 올라오긴 갔는데 그래서 10,000원에서 또 올라온 가격도 지금 보면은 9,600원에서 올라왔거든요. 그럼 12,600원이면은 거의 지금도 단기적으로는 차익 매물에 나올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복합 화력 설비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은 호재인 건 사실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약간 눌림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바로 내려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형태를 봤을 때는 이때 정별을 만들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형태거든요. 예, 그래서 옆으로 좀 횡보를 하는데 한 2주 정도는 옆으로 횡보하거나 약간 기간 조정이 있을 것 같은 상당히 들어요. 예, 다시 우위로 상승할 거라 보이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투자자분이 사실 그 금액이 너무 높아서 아마 그 정도가 목표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본전 정도 하시면은 조금 괜찮지 않겠나.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조금 축소하셔가지고 그걸 회수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회를 또 놓치면 또 다시 내려갈 수 있는 전략이 되거든요. 그래서 10,000원에서 한 30, 40% 올라간다는 거는 조금 우량주 개념이나 이런 개념으로서는 적지 않은 수익이기 때문에 바닥 입장에서는 좀 높은 가격이라서 14,000원 그 정도가 맥시멈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되니까 조금 회수하는 전략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59 하나님께서 ECS를 열흘 전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매수한 가격은 2,846원이고요. 매도 시기와 목표가를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비중은 적지 않으셨는데 계속 이제 손해를 보다가 오늘 많이 올라서 네, 맞습니다. 예, 수익이 났거든요. 네,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ECS 같은 경우에 좀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에 보시면 일단 실적 자체가 일단 잘 나왔거든요. 2분기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신다면 오늘도 좀 좋은 소식이 있었죠. KT에 어느 정도의 또 공급 계약을 또 체결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좀 호재성으로 좀 비칠 수 있다 좀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에 또 주봉을 제가 보고 있는 화면 주봉인데 주봉을 한번 더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지금 하단에 21선을 누군가가 좀 강하게 또 받쳐주는 흐름이 또 나왔습니다. 강하게 받쳐준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를 상승시킬 이력이 있다, 그런 뜻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보시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윗골인데요. 윗꼬리가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난 다음에 윗꼬리가 좀 달렸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주가 자체를 조금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한다면요. 지금은 이 선에서 다시 받쳐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하단에 2,600원 정도를 손절선으로 좀 잡으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서 좀 길게 갈 수 있는 흐름이고 좀 급등을 할 수 있는 흐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하단에 처음 각도하고요, 지금 다시금 올라오는 각도하고 추세대 자체가 좀 달라졌죠. 그만큼 흐름 자체가 조금 달라졌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성우하이텍 보겠습니다. 성우하이텍 매수가가 13,750원이시고 비중이 30%신데요. 오늘 매수를 하셨다고요? 203 하나님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잘 샀는지 목표가 알고 싶다고 하셨고, 또 시공테크라는 종목도 매수하고 싶은데 이 종목은 사도 되는지를 같이 물어보셨거든요. 먼저 성우하이텍부터 볼까요? 예. 예. 성우하이텍은 뭐 잘 알다시피 뭐 기관이나 이런 선호하는 주식이고요. 가끔 이제 전문가들이 추천도 좀 많이 하는 그런 종목군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소형 자동차 부품주인데 많이 이제 매출처가 다변화돼 있고 그래서 좀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지금 뭐 수출하는 업체들의 이게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 소형, 중소형 부품주로서도 나름대로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추가 상승 여지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전처럼 이렇게 뭐 자동차주가 계속 뻗어나가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것도 맞춰서 박스권에 투자 전략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위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위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한 14,700원 정도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1차요. 만약 그걸 더 뚫고 그 위에서 진행을 한다면 2차 목표 가격을 하겠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한 14,700원 전후가 1차 목표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공테크는 지금 매수하셔도 되긴 돼요. 그런데 시공테크는 그 회사 자체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시공테크가 이제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뭐 여수 엑스포 같은 것이 조금 약간 반영이 됐었거든요. 근데 여수 엑스포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일단 테마성이나 이런 시장의 관심도로서 좀 멀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시공테크는 그거 외에도 뭐 교육 관련이라든지 이런 영상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회사 내용이 나쁘지 않고 현재로서 많이 심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긴 안목으로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매수해도 좋습니다. 예, 좀 길게 보면 시공테크 매수 자리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또 문자 종목 볼게요. 이번에 NRD 보겠습니다. 546 하나님께서 NRD를 1,850원에 사셨고 비중 20% 실으셨습니다. 향후의 전망, 손절가, 목표가 궁금하시겠죠? 풀어드릴게요.
네, 일단 뭐 저는 높은 가격에 사셨으면 조금 정리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1,850원에 좀 사셨으니까 좀 더 보유를 하십시오. 보유를 하시고 일단 NRD가 뭘 하는 회사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일단 유통주죠. 유통주고요. 그리고 뭐 건강식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물 사료 같은 것도 만드는 회사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습니다. 2분기 실적 자체가 좀 부정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영업이익 부분이 지금 마이너스를 좀 기록을 했거든요. 그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 뭐 일단 공시로는 뜨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기업 공시는 좀 나와 있죠.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좀 선반영되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거래량을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점점 거래량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거래량의 바닥이 곧 주가의 바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명심을 하시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흔들기는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단 자체를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단을 조금 길게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500원까지는 내려올 수 있는 자리이고요. 만약에 1,500원까지 내려오는 게 조금 두려우신다면 그때는 좀 지금이라도 빨리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 목표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계속적으로 윗꼬리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올라가기가 그렇게 수월한 종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내려온 낙폭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플레이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하단은 1,500원, 그리고 상단으로 한번 보신다면 1차 목표가는 지금 같은 경우 2,000원 정도를 좀 생각하시면 괜찮은 투자 방법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매수가 괜찮을지 의견을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요. 사마나 사모님께서 3위각기를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급등을 했었는데 매수가 괜찮을지, 스타인웨이 포이즌필 가동되던데 이런 식으로도 또 질문을 하셨거든요. 미국 스타인웨이가 최대 주주긴 한데 포이즌필에 막혀 있어서 최대 주주 매수가 좀 어렵게 됐다 이런 기사들도 있던데 좀 풀어주세요. 예. 네. 3위 각기가 예전에 그 금융위기 있을 때 상당히 안 좋았었어요. 예, 인천에 그 공장도 있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상당히 좋아졌죠. 예, 그래서 스타인웨이 그 공개 매수설도 있고요. 예, 아직 뭐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만은, 진행될 것 같아요. 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원체 이제 지금은 이제 예전에 그 금융위기 때하고 달라서 회사 자체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주가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저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 시세가 좀 나긴 났는데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기도 하고 최근에 들어서는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많이 솟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이 정도면 저평가다 가지고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이 여실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에서 거래량이 많이 분출된다는 건 좋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가 상당히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작년 대비 이익 규모가 한 300%가 신장됐다는 거는 상당한 신장 효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기업 경영 여건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상당한 개선 효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요거는 매수를 해도 무방한 좋은 자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대구백화점 봐드릴게요. 대구백화점을 사신 분은요, 매수 가격이 13,600원이시고 비중 20% 실으셨습니다. 이 종목 오랜만에 들어온 종목인데요. 수익권에 계시군요. 네, 뭐 저도 오랜만에 들었고요. 그리고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고 사실상 뭐 보기만 봤었는데 이렇게 종목 상담을 처음 해보는 종목인데, 일단 대구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적대적 M&A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런 부분을 노리면서 지금 조금 노림수적으로 좀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조금 판단을 하겠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지금 뉴스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대주주의 추가 매입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적대적 M&A 소식이 있었죠. 하지만 주가 자체를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그럴 수도 있는 게 일단 평소 때 거래량 자체가 2,000주가 나오고 하루에, 그리고 9,000주 이렇게 거래되는 주식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가가 올랐을 때 내가 팔 수 있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왕에 들어가신 거 어느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조금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표 수익률을 좀 정해드리면요. 일단 하단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받쳐주는 흐름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 지지선을 좀 지지를 해주겠다는 느낌이 좀 상당히 강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대신 하단으로 손절선 같은 경우에는 한 13,000원 정도를 좀 생각을 꼭 하시고, 대신 상단으로 갈 때 어느 정도에서는 좀 정리를 좀 하시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거래량이 없는 거는 거래하기가 상당히 생각보다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4,000원 좀 넘으면 그때 그냥 나오셔서 딴 거를 좀 사시는 게 안 낫겠나,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적대적 M&A를 한다는 소식이 돌더라도요, 그렇게 쉽게 주가가 오르기가 사실상 좀 힘듭니다. 대구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요, 그만큼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거의 다 내부자 거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예. 알겠습니다. 대구 백화점 가지고 계신 분 참고가 되셨을 것 같고요. 이번에 S-오일 볼 텐데요. S-오일 뭐 가격대는 적으신 게 아니고요. 12만 원까지 갈 수 있을지가 궁금하신가 봐요. 얼마에 사신지는 모르겠지만 12만 원 다시 터치할 수 있을지 지금 봐드리겠습니다. 4311님께서요. 예. S-오일은 기본적으로는 3분기가 더 내용이 좋아지는 그런 회사의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S-오일은 여기서 제가 현재 상태 봤을 때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급등을 했다가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깊은 가격 조정보다는 옆으로 조금 기간 조정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제대로 크게 분출을 한다면 한 12만 5천까지도 갈 자리는 있어요. 12만 5천까지 목표 가격이나 이렇게 갈 자리는 있는 건 사실인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글로벌 수요라든지 유가의 동향이나 이렇게 봤을 때 유가가 아주 크게 급반전하면서 급등을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유가가 좀 하락을 한다 그러면 정제 마진 같은 게 좀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크게 보기는 좀 어렵다. 지금 그리고 지수라는 것이 지금 1900선에서 왔다 갔다 맴돌고 있는데 다시 2000포인트를 넘어서 가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12만이나 12만 5천원까지 좀 어렵고, 그냥 기본적으로 한 1.5표와 11만 5천원 정도까지는 조금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3분기에 이렇게 실적 호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정도가 좀 무난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매수 문의가 참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번에는 OCI입니다.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고요. 20만 원 선도 붕괴가 된 상태인데요. 과연 어떤 진단이 나올까요? 6102님께서 OCI 매수 괜찮을지 물어보셨습니다. 예, 안 됩니다. 예. 매수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일단 흘러내리는 주식은 잡으면 안 된다. 먼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주가의 바닥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층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간다면 지하 12층까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꼭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그럼 OCI 같은 경우에는 좀 태양광 산업과 좀 연관이 되는데, 태양광 산업이면 신재생에너지죠. 신재생에너지라고 봤을 때 유가 자체가 급등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발생이 돼야지 거기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이 점점 더 화두가 되기도 하죠.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이슈가 될 수가 없는 게, 유가 자체가 그렇게 큰 상승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다거나 아니면 하락을 한다거나 어느 정도 횡보성 재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슈가 되기는 사실상 좀 힘들지 않겠나.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중요한 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산업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유지 관리를 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신규 설치를 하는데 아니면 수주를 받는 데 있어서 그런 비용이 가장 많이 들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직까지는 태양광 산업을 하는 곳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많기 때문에 기업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무조건 해야 되고요. 비용 절감도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이 다 끝나고 과도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때 다시 한번 바닥을 찾는 요령이 낫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은 다 됐는데 한 10종목 정도를 못 봐드렸는데요.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저희 다음 주에도 계속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방송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봐드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부자TV의 정수창 전문가, 센플러스의 이상로 전문위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센 투자 플러스는 여러분과 함께 하는 방송입니다. 이번 주 한 주 내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9월이 시작이 될 텐데요. 9월 달에는 코스피가 1,900을 넘어서서 2,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염원하고 또 여러분들 위해서 많은 도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